네, 어서 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시몬 르베이, 좋아한다기보다 이 사람의 책을 뭐 수십 년 전부터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이게 내가 쓴 글인가 이 여자가 쓴 글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고 지금도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저기 시몬 르베이 생각인가, 시몬 르베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시몬 르베이의 삶이 어땠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정당에 대한 시몬 르베이의 판단, 이게 진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정당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라요. 정당은 원래부터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단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지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죠. 시몬 르베이는 자기 의견을 잘 제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잊었다든가 왜곡되었다든가 감추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지식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죠. 우리 자주인 라디오 똑같잖아요. 가끔 뭐 자주인 라디오 영상을 보고 뭐 생각이 독특하다든가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분명히 밝히죠. 하지만 99%의 영상은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왜곡된 거를 드러낸 것뿐이지 내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당의 완전 폐지에 관한 노트, 시몬 르베이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르베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한 번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오히려 반유대주의자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에콜 노르말 슈페리어라고 하는 프랑스 최고 지성들이 입학하는 곳에서 논술 시험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20년대, 30년대는요. 국가 교육 권력이 아직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채점자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채점을 했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어요. 사회주의 강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쟁과 자본의 고통을 받는 민중의 삶에 가장 유효한 게 무엇인가 판단해 봤더니 사회주의가 있더라. 그래서 사회주의를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어디 도그마에 빠진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르노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랑 같이 일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을 공부를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했습니다. 뭐 프랑코가 싫어서 혹은 인민전선 정부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설립된 정부를 이 쿠데타를 통해 갖고 뒤집어 엎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참여한 거고요. 그리고 레지스탕스도 했잖아요. 그죠? 뭐 특정한 뭐 자유 이념 이런 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 시몬 르베이한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요.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가톨릭 모든 종류의 그 철학적 근간을 갖고 자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유 뭐 이런 거 따져서 뭐 레지스탕스가 된 게 아니라요. 히틀러의 방법이 유럽을 위한 히틀러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고자 레지스탕스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죠. 하지만은 세례성사 같은 구체적인 그런 그 교인들의 그 작업은 거부했다고요. 이 사람이 가톨릭에 들어간 이유는 가톨릭 교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만의 신의 존재 증명을 가장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가톨릭으로 들어간 거지 교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 교회에 들어갔는데 품고 있던 책이 불교에 관한 서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전쟁 중에 고통받는 민중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생의 덧없음도 생각했고요. 약해져가는 육체를 그냥 방치해서 결국은 34살에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대처했고 어떤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았어요. 민중을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 무엇인가? 정당 폐지에 관한 논고가 바로 민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죽기 1년 전에 1942년에 마지막 글로 써놓은 것이 정당 폐지에 관한 논고였다. 이거죠. 1943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계속 출간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몬드 베이의 정당 폐지론이. 읽어볼까요?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정당이란 귀족 제도의 게임과 스포츠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공포와 전쟁이 자코반 클럽을 전체주의 정당으로 만들었다. 톰스키가 말했듯이 한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감옥으로 간다. 바로 이것이 유럽 대륙의 모든 정당이 지닌 원죄다. 공공의 삶으로서 정당은 한편으로는 공포시대의 유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여가 활동의 유산이었다. 모든 정당의 악마적인 성격은 너무나 명료하다. 공화국에 대한 우리 이상은 전반적으로 장자크 루소의 독특한 일반 의지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루소는 처음부터 인간의 이성은 무엇이 정당하고 순전히 유용한가를 알고 선택하지만 모든 범죄는 열정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했다. 둘,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지만 열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개인은 개별적으로 부정의할 수 있고 실수도 하겠지만 또한 개인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여 나중에 그 생각들을 한데 모으고 비교하면 그만큼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이 루소의 생각이었다. 즉 진실하고 정의로운 그리고 이성적인 국민이어야 주권자라 할 수 있다. 열정을 가지면 안 된다.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국민은 그 어떤 집단 열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 열정이 들어서는 한 루소의 해법은 무너진다는 것은 명확하다. 둘째, 국민은 단지 개인이나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문제에 연관한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1789년 혁명 초반부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랬다. 하지만 이 국민 의지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제도가 민주적이라면서 위선을 부리지만 공공 문제에 대하여 국민은 의지를 표현할 기회도 수단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해결로 무엇보다 정당을 없애야 한다. 첫째, 정당은 국민의 일반 의지를 방해하는 집단 열정을 일으키는 기계다. 정당은 당원 개인의 마음의 집단성을 강조하는 조직이다. 셋째, 정당 제1의 목표이자 유일한 목표는 무한히 성장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성격으로 인해 모든 정당은 잠재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전체주의적이다. 공익이란 모호한 미덕이기 때문에 공익을 기반으로 세운 정당의 정견은 언제나 현실을 비껴간다.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세우는 정견은 빈 깡통이다. 그런데도 정당은 더 큰 권력만을 원한다. 이제는 세를 불리는 것이 정당의 목적 그 자체로 변한 이상 정당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정의와 진실을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 된다. 정당이 지닌 영적이고 지적인 억압의 체제는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이단과 싸우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교회는 교인들의 사고를 열어 조건 없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았다. 기존의 가르침만 욕망케 했다. 이로부터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나왔고 1789년 혁명정신을 불러왔다. 이리하여 이내 민주주의 안에 정당 게임을 산출하고 말았다. 정당은 세속교회와 같아서 자동 추방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정견도 모른 채 정당에 가입한다. 그러고도 정강들을 공부하지 않고 그저 정강에 종속할 뿐이다. 집단 열정만이 정당이 가진 에너지로서 그것으로 당을 홍보하고 그것으로 당원을 억누른다. 정당의 진영 논리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정의의 입을 닫으며 나아가 순진한 이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짓을 벌인다. 이를 잘 알면서도 누구도 이런 것을 생산해내는 정당 조직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 1932년 길거리에서 말싸움을 하던 나치당원과 공산당원들이 서로의 정견이 서로 같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사람들은 무엇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식으로만 생각한다. 그 방법을 모든 영역에서 발전시켜서 단지 두 개의 틀 안에서만 논리를 찾아왔다. 완전히 정당의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의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지식세계도 예술계도
모두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사안을 나누어 대립시킨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기 전에 미리 편부터 가른다. 생각 없이 찬성하고 생각 없이 반대한다. 편 가르기가 생각을 대신한다. 이 지적 문둥병이 바로 정치 세계에서 탄생해서 사유의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문둥병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모든 정당을 폐지하지 않고서 이게 고쳐질 병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짧게 논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약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크 루소의 공익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익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이 바로 정치였다 이거죠. 자신의 정견만이 그래서 공익이라고 믿으면 민주공화국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정당 또한 상호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세운다 한다면. 그러나 정당은 성격상 진실과 정의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공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의도와 열정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점에서 이미 처음부터 망가진 체제다 이거죠. 따라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는 정당이 폐지되어야 한다. 어느 하나 논리가 비약도 없고 틀린 점도 없죠. 누가 민주공화국,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민주공화국을 못하는 것들이 왜 민주공화국을 갖고 왔냐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다시 만들자는 게 저의 의견이고 시몬 베이의 의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민주주의랑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니까요. 그래서 의회를 없애버리고 정당을 없애버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미국, 독일에서 지금 막 연구 중에 있잖아요. 지금 IT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위키페디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 법안도 위키페디아에서 입안하고 그 입안한 거를 토론한 상태에서 결과를 투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4천만 명, 5천만 명, 1억 명이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접 민주주의를. 블록체인 데모크라시라고 또 연구되고 있잖아요. 그죠? 사안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요. 참여하기 싫으면 위임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맡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도. 응? 그래서 뭐 경제 부분, 뭐 교육 부분, 뭐 건강 부분, 뭐 이민 부분 모두 나는 저쪽에 관심 없어. 그럼 위임해버리면 되고. 그것이 모두 이 블록체인 기술, 위키피디아 기술에 의해서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의회는 존재할 가치도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오로지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율사들의 모임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가들이 더 중요해지고 의회는 사라지고 정당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동양사회, 한국 같은 사회에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거를요. 근데 한국 사회가 사대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서양에서 이렇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면 그거 따라가기만 하려고 그래. 이런 나라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체제도 있어요. 실은. 예? 국민들이 봉건적이어서 이렇게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맡기면 돼요. 국민의 의지를 대변해줄 특별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대표자를 뽑아갖고 그들에게 국가 운영의 권력을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토니오 올리베이라 살라자르였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독재자라고 얘기하지만 포르투갈 민족 환경과 민족 문화에서는 가장 정확했고 적절했던 인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살라자르는 독재를 한 적이 없어요. 혼자서 40년을 포르투갈을 이끌었지만 살라자르 하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 환경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죽자 포르투갈은 낙후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었던 거예요. 포르투갈은. 그래서 다음 영상은 올리베이라 살라자르의 정치 개념, 저기 봉건적인 민중들 영웅을 바라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는 귀찮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정치 체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살라자르를 예를 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